안녕하십니까. 분당 차병원 비뇨의학과의 김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펠빅 플로어 디스펑션입니다. 펠빅 플로어는 골반 내에 다양한 장기들을 지탱해주는 여러 머슬들과 또 엔도펠빅 파시아 등의 다양한 파시아들, 또 리가멘트들, 또 이런 머슬들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너브들과 또 베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펠빅 플로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머슬들은 이 리베이터 애니머슬이나 콕시지우스 머슬, 또 피리포미스, 옵츄레이터, 페리니얼 머슬 등이 있는데 대략 한 28개 정도의 머슬로 이 펠빅 플로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펠빅 플로어 내에 있는 골반 내 장기는 너무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컴파트먼트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은 블레더와 유레스라가 있고 중간 부분은 유터러스와 서빅스 버자이나, 뒤쪽 부분은 레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펠빅 플로어의 중요한 기능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더나 유터러스, 렉툼과 같은 골반 내 장기들을 제 위치에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입니다. 이 배가 물 위에 뜨는 것과 이제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배를 블레더나 유터러스, 렉tum과 같은 골반 내 장기라고 한다면 배가 물에 잘 뜨도록 유지해주는 이 물의 역할이 바로 이 펠빅 플로어의 머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배가 물 위에 뜨도록 도와주는, 지탱해주는 이 주류 역할을 하는 것이 엔도펠빅 파시아와 같은 주변 구조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펠빅 플로어는 이 컨트랙션과 릴렉세이션이 원활하게 잘 유지가 돼야지 이 배변이라든지 배뇨, 또 섹슈얼 인터코스와 같은 다양한 펑셔널한 기능들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펠빅 플로어가 제 기능을 잘 유지를 해야지 이 펠빅 오간들이 제 위치에 잘 유지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유리네이션이나 유리너리 컨티넌스, 또 데피케이션이나 피칼 이 컨티넌스, 그리고 섹슈얼 인터코스와 같은 다양한 펑셔널한 기능들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펠빅 플로어 디스펑션은 어, 펠빅 플로어의 머슬들의 톤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해서 펠빅 플로어가 약해지거나 또는 펠빅 플로어의 이 컨트랙션과 릴렉세이션의 코오디네이션이 원활하지 않아서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펠빅 플로어가 약해지면서 이 골반 내 장기들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못하거나 또는 이런 코오디네이션이 잘 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배뇨 증상, 또 배변 증상, 또 통증과 같은 이런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펠빅 플로어 디스펑션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 펠빅 플로어가 펠빅 내에 있는 오간들을 잘 지탱해주지 못하면 시스토실이라든지 렉토실 또는 유토라인 프롤랩스와 같은 펠빅 오간 프롤랩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컨스트랙션과 릴렉세이션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리너리 인컨티넌스라든지 피칼 인컨티넌스 또는 센서리 심텀들, 또 오버 액티브 블래더 심텀이라든지 보잉 디피컬티, 컨스티페이션과 같은 다양한 배뇨 증상이나 배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섹슈얼 디스펑션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유리너리 트랙의 인펙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증상들 중에 하나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로 유리너리 트랙의 페인이라든지 또는 펠빅 페인도 있습니다. 펠빅 플로어 디스펑션과 연관된 페인은 페인이 발생하는 위치나 양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블레더 페인이나 유레스라 페인, 벌바 페인, 버자이널 페인, 페리니얼 페인, 펠빅 페인이라고 이제 구분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맨스트럴 사이클에 따라서 사이클릭한 페인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퓨덴달 뉴랄지아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크로닉하게 펠빅 페인 신드롬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펠빅 플로어 디스펑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입니다. 임신 중에 앱도미널 프레저가 상승을 하고 머슬 톤이 감소되는 것, 또는 딜리버리 하는 과정에서 머스큘라, 리가멘트 또는 주변 구조물들의 데미지가 가는 것들이 펠빅 플로어 디스펑션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전에 펠비스 서저리를 받았던 분들의 아나토미칸 데미지, 크로닉한 스트레이닝으로 인한 퓨덴달 뉴로패시, 또 메노포즈라든지 제네틱한 요소들, 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이런 디스펑션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펠빅 플로어 디스펑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elvic floor dysfunction은 진단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증상을 동시에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elvic floor dysfunction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은 환자분들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기본적인 검사로는 히스토리 테이킹과 피지컬 익잼, 그리고 인펙션을 룰아웃하기 위한 소변 검사, 또 배뇨 증상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은 배뇨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로펠로메트리와 레지듀얼 유린을 확인하는 검사, 또 배뇨 일지, 이런 검사들을 기본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히스토리 테이킹과 피지컬 익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pelvic floor와 디스펑션과 관련돼서 페인이 발생했다면 단순하게 페인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너리 인컨티넌스라든지 피칼 인컨티넌스 또는 pelvic 오간 프로랩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pelvic 익잼을 통해서 pelvis라든지 페리니움 쪽에 이상이 있는지, 특히 pelvic 오간 프로랩스가 있지는 않은지, 또 그 팔페이션을 통해서 pelvic 머슬들의 컨트랙션과 릴렉세이션 톤들을 확인하는 절차, 또 페인을 호소하시는 부위가 어딘지, 또 텐던 포인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배뇨 증상을 호소하시거나 특히 스트레스 유리너리 인컨티넌스가 있는 환자분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나 유로다이나믹 스터디를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방광 내 병변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은 시스토스코프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이미지 스터디로는 pelvic 울트라사운드나 또는 MRI 검사들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pelvic floor dysfunction에 의해서 머슬 위크니스가 있는 경우에는 아트로피라든지 아나토미컬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울트라사운드라든지 MRI를 통해서 pelvic floor dysfunction을 확인할 수 있다는 스터디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좀 특수한 검사로 이 머슬의 톤들을 확인하거나 스트렝스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EMG 검사, 통각을 측정하는 알로메트리 검사, 이런 검사들 시행해 볼 수 있다라고 공고는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검사들까지 임상에서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펠빅 페인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의 상당수는 페인이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지컬 익잼을 통한 이제 페인 매핑을 통해서 이런 뭐 유로제니탈 페인 매핑, 인터널 펠비스의 뭐 펠비스 머슬 페인 매핑, 파라유레스라 페인 매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페인이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서 발생한 것인지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펠빅 페인 같은 경우는 리퍼드 페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펠빅 플로어 내에 있는 머슬이 어떤 페인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경우에 리퍼드 페인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페인을 유발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또 관련된 너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데 판단하는 데 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펠빅 플로어의 펑션이라든지 디스펑션과 관련된 리포트나 스터디들은 여러 가지 용어들을 혼재돼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금년에 인터내셔널 컨티너스 소사이어티에서 펠빅 플로어 머슬 어세스먼트를 좀 더 스탠다디제이션 하기 위한 리포트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펠빅 플로어 머슬 디스펑션 또는 디스오더를 정상적인 펠빅 플로어 머슬 펑션의 변화가 이제 발생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런 pelvic floor muscle dysfunction은 정상적인 머슬 펑션이나 또는 구조의 변화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편해하는 증상이나 징후가 생기는 것이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특히 이 리포트에서는 pelvic floor dysfunction과 관련된 페인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pelvic floor 머슬 톤이 증가돼서 발생할 수 있는 페인으로는 이제 pelvic floor 텐전 마이알지아나 pelvic floor 마요파시알 페인 신드롬이 있겠고요. pelvic floor 머슬 자체에서 발생하는 페인은 이제 pelvic floor 마이알지아, 또 pelvic floor 머슬 톤이 감소되는 페인은 거의 없고요. pelvic floor 머슬의 이제 컨트랙션과 릴렉세이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페인으로 버자이나 쪽에서 발생하는 버자이니스무스, 에이누스 쪽에서 발생하는 애니스무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퓨덴달 뉴랄지아도 역시 pelvic floor 디스펑션과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페인의 하나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페인의 양상들을 좀 구분을 하고 머슬 톤에 따라서 페인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각각의 심텀이나 사인, 검사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구분을 통해서 pelvic floor 머슬 톤이 증가해서 발생할 수 있는 페인으로 pelvic floor 텐전 마이알지아나 마이오파시알 페인 신드롬,
또 펠빅 플로어 머슬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제 머슬의 마이알지아, 또 버자이나 쪽에 이 릴렉세이션이 코오디네이션이 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페인이나 타이트니스, 뭐 텐스 이런 버자니스무스, 또 에이노스에서 이 데피케이션 중에서 릴렉세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페인의 애니스무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퓨덴달 뉴랄지아 같은 경우는 실제 임상에서 종종 접하는 이제 펠빅 페인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퓨덴달 러브블락을 통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적인 이제 이런 퓨덴달 뉴랄지아의 심텀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몇 가지 머슬 톤에 따른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통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통증들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사실 아주 치료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각각을 구분하는 심텀이라든지 사인, 검사하는 방법들을 조금 참고하시는 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까지 아주 엄격하게 구분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펠빅 플로어 디스펑션을 이제 치료할 때는 이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방법들은 이제 하나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복합적으로 같이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페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까지 고려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는 제외하고 뭐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라든지 환자의 카운셀링 또는 피지컬 세라피 또 메디컬 트리트먼트라든지 인젝션과 같은 인베시브한 프로시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플로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기본적으로 권하는 이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은 알코올이라든지 카페인, 애시딕한 푸드를 제한할 것을 권하고 또 금연할 것도 권합니다. 어, 비만한 환자분들이 펠비플로 디스펑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인컨티넌스가 있는 환자분들은 체중을 감량을 하는 것을 권하는데 이런 체중 감량을 통해서 인컨티넌스가 호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펠빅 플로어의 이제 머슬의 스트렝스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케겔 운동이라든지 코어 운동을 권하는데 이런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은 아주 큰 증상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증상이 경미한 환자분들이나 다른 치료와 함께 병행했을 때 치료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피지컬 세라피는 이 펠빅 플로어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분들의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페인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은 트리거 포인트 마사지나 마이오파시아 릴리즈와 같은 피지컬 세라피를 통해서 통증이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유리너리 인컨티넌스가 있는 환자분들에서 치료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머슬 톤을 감소시키고 또 디스시너지와 관련된 페인을 있는 환자분들에서 이런 바이오 피드백을 적용했을 때 이런 페인들이 좋아진다라는 보고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 역시 버자이나나 렉툴 프루브를 통해서 펠빅 플로우 머슬의 톤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펠빅 플로어 디스펑션과 관련된 페인이라고 해서 뭔가 좀 더 특별히 효과적인 약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통증의 양상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페인킬러들이 사용이 됩니다. 뭐 뉴로제닉한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는 프리가발린이나 가바펜틴과 같은 안티에필립티스가 좀 더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이오파시알 페인과 같은 경우에는 아미트립틸린 같은 TCA 계열의 약제가 좀 더 효과를 거두는 경우들도 있는데 환자분들의 통증 양상에 따라서 페인킬러들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환자분들의 증상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경구 약물 치료로 충분한 치료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톡스 인젝션이라든지 트리거 포인트 인젝션, 퓨텐달 너브 블락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펠빅 플로어 디스펑션은 펠빅 플로어 머슬의 톤의 변화로 인해서 배뇨 증상이라든지 배변 증상과 함께 페인도 동반할 수 있는 복합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상 증상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생각하거나 다양한 임상 증상들을 잘 평가를 해서 환자분에게 맞는 임상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환자분들 치료에 있어서 좀 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